강사님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시고 석사 학위까지 마치시고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교에서 유교적 국제 질서화에서 전쟁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국제학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경력으로는 육군제 3산학교 영어 교수, 캐나다 빅토리아 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자유경제원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셨고 현재는 개신교 신자로서 자유통일당 상임공겸 당무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충훈 박사님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건 좀 없어도 됩니다. 네. 옆에 옆쪽에 있을 거예요? 아니, 여기서 할 수 있으면 여기서 하겠습니다. 가운데. 제 화면 내가 가리지 않는 정도에서 이 정도에서 하면은 화면 다 보고 할 수 있으니까 여기가 딱 좋을 것 같네요. 요거를 혹시 여기다가 갖다 놔주시면은 그러면은 화면 제가 가리지 않고 한다는 거 말로 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제일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를 많이 한 제목이 한미동맹이었습니다. 한미동맹과 우리나라의 국가안보 통일 문제 이런 걸 강의를 했었는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강의를 많이 한 것이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느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지난 10여 년 동안 제일 아주 뜨거운 이슈입니다. 누가 이길 것이냐, 중국하고 미국하고. 강의하기 전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미국이 100% 이깁니다. 미국이 100% 이기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이 이긴다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우리나라 외교정책 이런 것들이 막 헷갈린 거예요. 만약 중국이 정말로 미국한테 이긴다면 우리가 미국하고 계속 동맹하고 그러면 큰일 나죠. 왜? 더 센 나라가 옆에 있는데 먼데 있는 약한 나라하고 신고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걸로 이제 증명이 됐고요. 최근에 와서는 갑자기 이스라엘 10월 7일 날 전쟁이 났죠. 모든 강의 제목이 전부 10월 7일 이스라엘 전쟁을 중심으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것을 강의해달라고 이제 쭉 부탁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제가 주로 리모컨이 됩니까? 여기다 놓고 해도 문제는 없는데. 충전 때문에. 네네. 해결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잘 넘어가네요. 그래서 지금 전쟁이 두 개가 꽤 큼직한 전쟁이 지금 진행 중인 세상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지구를 이끌어가는 기본 세력은 중국하고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전쟁은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려부수는 거라든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대만을 점령하는 것인데, 자기가 대만을 점령하는데 만약 미국이 온 신경을 대만에다 쏟고 있으면은 대만을 점령하는 작전이 아주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쪽 먼 곳에서 몇 군데서 꽝꽝거리면은 미국이 정신을 못 차리는 동안에 자기가 대만에서 공격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 전쟁을 봐야지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그냥 뜬금없이 거기서 난 전쟁이 아니라 중국이 미국하고의 싸움을 위해서 대만을 점령하는 전쟁을 하는데 저쪽에다가 몇 개 터트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동 격서 작전이라는 말이 있죠. 지금 미국 사람들이 그거를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중국 이것들 봐라. 하마스 뒤에는 이란이 있고 이란 뒤에는 중국이 있다. 이거를 미국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하고도 직접 다 연결이 되는 얘기죠.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냥 다 연결이 됩니다.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여기는 보니까 이제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고 기독교 신자들이 많이 계시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도 우리 그 중동 전쟁은 대단히 중요한 전쟁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동안에 우리나라 언론이 조금 좀 관점을, 우리 국민들의 관점을 흐려놨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말이죠, 러시아는 나쁜 나라래,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좋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제 정치에서 어느 나라가 좋고 어느 나라가 나쁘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착한 나라고 러시아는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나쁜 놈이고, 그렇게 하면 국제 정치가 분석이 되지 않습니다. 러시아는 강한 나라예요. 우크라이나는 약한 나라입니다. 약한 나라는 맞아요. 착해도 맞습니다. 국제 정치는 착하다고 봐주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은 나라 뺏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꾸 선악의 개념으로 세계를 보는데, 선악의 개념이 아니라 힘의 개념으로 세상을 봐야지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이론도 알고 있는 게 좋아서 제가 그 이론도 몇 가지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 제목은 두 개의 전쟁이라는데, 우리 주신 제목하고 대동소이한 그런 제목으로 중동 및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안보 및 경제 정세,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쟁하고 평화는 말이죠, 역설적이에요. 역설적.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는 전쟁과 평화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역설적.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중동 전쟁의 기원, 역사, 원인. 왜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 지금 2023년에 터졌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첫 번째 전쟁, 우리가 다 아는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죠. 골리앗은 팔레스타인을 상징하고 다윗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거는 역사적으로 있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3,100년이 좀 넘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3,000년 동안 두 나라가 싸워온 곳이에요. 우리가 그 기원에 대해서 알고, 지금 하마스가 이 땅에서 나가, 이거 우리 땅이야라고 그러는데, 그게 하마스 땅인가, 그게 누구 땅인가, 누구 땅인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누구 땅이냐 물어보면 잘 대답 못하는데, 그거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데 하마스가 나가를 권리가 없어요. 왜 그것을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하는지 그것도 국제정치학적으로 논리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정치와 직결되어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지금 제가 소도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하고 미국의 싸움에 직접 관련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의 바른 편, 우리 공부 좀 한 사람들이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은 둘 다 잘못이야. 둘 다 잘못이야. 뭐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틀리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쪽은 옳고 어느 쪽은 틀립니다. 그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전쟁도 정의로운 전쟁이 있고 이게 정말 못 쓰는 전쟁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 하마스가 벌이는 전쟁, 둘 다 나쁜 놈들이야가 아니라 어느 한편이 정당한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근거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역사의 오른편에 우리는 항상 줄을 서야 됩니다. 영어로 보면 right side of history, 역사의 오른편이 있고 오르지 못한 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편이 옳은 편이죠. 당연히 바로 이런 얘기 드리고, 우리나라 안보, 경제, 이런 얘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아주 유명한 교훈입니다. 이건 그냥 라틴어로 그냥 쓴 건데, Si vis pacem para bellum, 파셈이 평화입니다. 벨룸이 전쟁이에요. 그대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이게 역설인데 뭐냐면은 A를 원하면 B를 하라. 근데 A하고 B가 정반대되는 얘기예요. 우리 아까 송 교수님하고 쭉 얘기했지만은, 너 점수를 높게 받으려면, 기말고사 점수 높게 받으려면 공부를 조금 해 라고 똑같은 소리입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지 점수가 높아지죠. 살을
빼고 싶으면 밥을 많이 먹어.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전쟁과 평화는 그렇게 얘기해야지 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원하는데 왜 전쟁을 준비하니? 그래야지 평화를 얻을 수 있어. 우리가 논리 구조가 전쟁과 평화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요새 말로 번역하면 If you want peace, prepare for war.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그랬는데 If you want A, A를 원하면 B를 하라 그랬는데 A와 B는 완전히 반대되는 얘기다. 이런 영역이 인간 사회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보험 들었어요? 생명보험 병 걸리면 치료하려고 병원비 얻으려고. 근데 병이 안 걸려. 그럼 여러분 화납니까? 내 생명보험을 이렇게 잔뜩 들었는데 병이 안 걸리니까 짜증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생명보험 낸 돈이 전부 무효가 되더라도 병이 안 걸리는 게 더 좋은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생각을 이 인간 사고의 영역에서 거꾸로 생각해야 맞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생명 그리고 국가의 안보, 뭐 전쟁, 평화가 그런 영역이다 이겁니다. 지난번 정권 때 말이죠. 여기 우리 전부 다 그 보수 애국자들인데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습니다. 라는 말이 대유행했습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대. 아 맞아. 노예가 주인한테 하라는 대로 하면 얻어 터지지는 않고 살 수 있지. 평화입니까 그게? 평화예요? 우리가 일본이 대한민국을 그때 대한민국이 조선이죠. 조선을 점령하려고 그럴 때 그냥 항복해 버렸습니다. 이완용이가 그게 평화주의자입니까? 예. 그래서 평화는 말이죠. 힘을 통한 평화가 있고 굴종을 통한 평화가 있습니다. 노예가 주인한테 꼼짝 못하는 거 그것도 평화예요. 맞지 않으니까. 근데 대들어가지고 당당하게 권리를 찾아서 유지되는 평화. 힘을 통한 평화가 정의로운 평화입니다. 힘들어요. 힘을 통한 평화는 힘듭니다. 무릎 꿇는 거는 별로 힘들지 않아요. 그 무릎 꿇고 굴종하는 평화. 이거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호주의 아주 대학자인데 지금 현재 93세 되시는 조프리 블레인이라는 교수님이 전쟁의 원인이라는 책을 뭐 수십 년 전에 쓴 책인데 저게 아직까지 알고 있던 것들을 다 그냥 바꿔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알고 있던 게 다 엉망이었네. 근데 이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맞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책인데 이 사람은 말이죠. 평화가 정상적인 상태라는 가설은 정확한 것은 아니다. 국제정치에서는 평화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오히려 정상이에요. 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터졌냐? 라고 물어보는 것보다 왜 그게 지금 터졌냐라고 물어보는 게 더 맞는 겁니다. 터져야 되는 거니까. 그 정도로 국제정치는 전쟁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우리가 정상인 것은 전부 다 이름을 붙이죠. 비정상인 것은 이름 없습니다. 아무리 평화의 시대가 길어도 그 평화의 시대는 무슨 평화의 시대라고 이름이 없어요. 근데 전쟁의 시대는 일주일짜리 전쟁은 6일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한 달 됐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한국 전쟁, 월남 전쟁 모든 전쟁에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평화가 오래 지속됐을 때는 이름이 없어. 그게 오히려 비정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 얘기 하나만 제가 아주 재밌는 예를 하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대통령들이 밑에 있는 박사들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북한하고 힘이 맞먹어야 됩니다. 힘의 균형을 이룩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힘의 균형이 유지되면 전쟁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힘의 균형은 전쟁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국가들은 정말 짜증날 때 싸우는데 힘이 정말 짜증날 때 내가 100이고 얘가 95면 전쟁 나요. 근데 내가 100이고 얘가 10이면은 10짜리가 어떻게 되겠어? 그럼 100짜리가 10짜리하고 뭐 싸워? 너 죽을래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와 이게 맞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한반도에 6.25 이후에 지금까지 전쟁이 안 난 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제까지는 북한하고 한국하고 힘이 균형돼서 전쟁 안 났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책이 나온 이후에는
한국과 미국의 연합군이 북한보다 월등히 강했기 때문에 전쟁이 안 났다라고 설명해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그래서 이거 없으면 전쟁 나는 거예요. 한미동맹 빠지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비슷해지거든. 그럼 전쟁 나는 겁니다. 한미동맹이라는 게 있어서 힘을 압도하니까 그래서 전쟁이 안 났다라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던 것들이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한 아주 뭐 지금도 이제 열심히 글 쓰고 책 쓰는 학자입니다. 우리 지난 5년 동안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평화를 참 이 마이클 하워드라는 영국의 그 전문가 얘기를 영국의 아주 유명한 교수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워드 경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쟁은 어쩔 수 없는 악이다. 전쟁은 마지막에 할 수 없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나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혹시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는 무력을 포기한 나라니까요. 북한하고 무조건 잘 지내야 되는데 쟤네들이 성질이 좀 급하니까 우리가 좀 참고 우리가 양보하고 9.19 같은 거는 뭐 100% 남한이 양보한 겁니다. 사실 보면은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자, 그렇지 않은 자, 무력의 사용을 포기한 거는 한국 같아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은 자 북한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의 소나기 속에 자신의 운명이 맡겨져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 운명이 그동안에 김정은 소나기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북한이 미사일 쏘는데 그 미사일이 뭐라고 발표를 못해요. 우리나라 군인들이. 그래서 불상 미사일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불상이 어디 있어요? 불상 미사일 이런 식으로. 그렇다고 평화가 왔습니까? 지금 9.19 합의 대한민국이 완전히 없애지 않고 그중에 비행 정찰 못하게 한 거를 지금 없앴는데 북한은 지난 5년 동안 5년 1개월이죠. 2018년 9월 19일이니까 5년 동안 무려 3,400번 어겼습니다. 이미 있으나 마나한 거예요. 근데 그거 지금 없앴다고 또 이제 한반도가 위기가 온다고. 아니죠. 이제 평화가 오죠. 왜? 우리가 북한이 까부는 거 다 먼저 보게 됐으니까. 그동안 못 봤는데. 근데 그동안 정말로 못 봤냐? 또 그건 아니에요. 9.19 합의는 대한민국 군한테 적용되지만 미군한테 적용이 안 됩니다. 미국 비행기들은 평양에 가서 보았다. 답입니다. 그러니 이 나라 지금 누가 지켜준 겁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이 나라 누가 지켜준 거예요? 한국군은 북한이 뭐 하는지도 몰라. 왜? 거기 정찰 안 하기로 했으니까. 미국 비행기들은 평양 가서 보았다가 답입니다. 그래서 막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주한미군 없애려고 그러고 한미동맹 없애려고 애를 쓴 겁니다. 저 좌파들이. 요 프랑스의 소설가인데 1860년대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빅토르 쉐르블레이즈. 나는 이분이 참 부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역사책을 다 뒤져가지고 예수님 오기 1500년 전서부터 자기가 살던 때 1860년까지 그러니까 3360년 동안 역사책을 다 뒤져보니까 평화조약이 8000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평화조약이 8000개인데 평화조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이것 때문에 앞으로 평화가 온다라고 다 이제 걸 기대하고 맺어요. 그런데 그 평화조약이 결국 다 깨졌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깨졌는데 2년 동안 평화를 평균적으로 유지했다. 그러니까 평화조약 맺으면 2년 후에 전쟁 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아주 기가 막힌 그거를 밝혀낸 것이죠. 여기는 예일대학 교수입니다. 이분도 지금 80대 후반인데 이분은 이제 브루스 러셀 교수라는 분인데 이 사람 논문을 읽고 저는 맨 처음에는 와 정말 끝내주는 발견이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서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가 있고 안 맺은 나라들이 있죠. 불가침 조약을 맺은 나라가 있고 안 맺은 나라가 있죠. 불가침 조약을 맺거나 평화협정을 맺은 나라들이 전쟁할 확률이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훨씬 높다. 말이 돼요?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 불가침 협정을 맺은 나라 사이가 그런 것이 없는 나라보다 전쟁할 확률이 훨씬 높다. 저는 공부 옛날에 많이 하기 전에 그 읽으면서 야 이건 정말 끝내주는 놀라운 발견이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지. 우리 둘이 전쟁할 일이 없는데 평화조약을 왜 맺습니까? 우리들이 전쟁할 일이 없는데 불가침 조약을 왜 맺어요? 그러니까 불가침 조약하고 평화조약은
둘이 맺는데 항상 때릴 놈인데 지금 내가 좀 약하다고 생각할 때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깨지게 돼 있는 거예요, 운명적으로. 지금 우리가 저쪽 그 좌파 정부에서 평화적 맺자, 불가침조약 맺자인데 반대를 하려니까 말이 잘 안 돼. 그 나쁜, 그 좋은 걸 왜 반대하니? 근데 이 역사를 알아야지 반대가 되는 겁니다. 만약 북한하고 우리하고 평화조약을 맺죠. 그럼 북한이 그 다음 요구가 뭔지 아세요? 우리 평화조약을 맺었으니까 전쟁할 일이 없으니까 니네 군대 줄이고 미군 내보내. 그겁니다. 그 다음이. 군대 줄이고 미군 내보내면 전쟁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된다라고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하고서 젊은 친구들 설득해야 됩니다. 평화조약이 왜 나빠요, 교수님? 불가침조약 서로 침략하지 말자는데 그게 왜 나빠요? 그럴 때 이런 얘기를 들어주시면은 미국 끝내주는 예일 대학의 교수가 보니까 평화조약을 맺은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들보다 훨씬 전쟁할 확률이 높다. 당연하죠. 전쟁할 확률이 없는 나라는 평화조약 맺을 일도 없으니까 이런 그 아주 간단한 논리를 우리들이 잘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문 사진에 그 신문에 이런 거 나고 텔레비 이런 거 나고 보고서 마음이 흔들리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어린 아이가 바닷가에서 죽었어요. 난민 어린애래요. 우리 국제정책의 진리는 이런 그림을 보고서 떠오르는 마음에 의거해서 만든 정책은 실패다. 국제정책이 잔인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요새 일본 그래도 괜찮지만 옛날에 일본에 지진 나면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지진 나서 더 죽지 그랬냐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국제정책은 그렇게 잔인한 겁니다. 자기 나라 사람은 아깝지만은 다른 나라 사람은 아무리 죽어도 별로 슬프지도 않아요. 이거는 사진이 가짜예요. 이거 나중에 가짜로 판명이 됐는데 이 세상에 어떤 아빠가 자기 아이를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됩니까? 저거는 연출한 사진이에요. 죽은 아이 바다에 덮여놓고 사진 찍은 겁니다. 마음의 동정을 얻으려고. 요거는 작년 2월 달에 우크라이나 전쟁 나자마자 우리나라에 막 돌고서 소련 놈들, 러시아 놈들 나쁜 놈들이야. 팔레스타인 어린애가 덤비는 거. 이 우크라이나 어린아이가 소련군한테 덤비는, 러시아군한테 덤비는 사진인데 요것도 가짜로 판명이 됐는데 이거는 곧 걸렸어요. 우크라이나 2월 달은 겨울입니다. 근데 애가 너무나 여름 옷을 입고 있죠. 이거는 팔레스타인 어린아이가 이스라엘군한테 그러는데 아마 러시아군 같으면 이 어린애 주먹으로 때렸을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그림들을 보고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서 이놈들 다 나쁜 놈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 두 가지 전쟁 중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났는데 제가 이런 얘기했다가 막 욕 되게 먹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땅 넓이가 우리나라하고 6배 차이가 납니다. 6배 큰 나라예요. 근데 6배 큰 나라인데 이 나라는 완전히 쪼개진 나라입니다. 투표하게 되면은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러시아가 좋아.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유럽이나 미국 편을 해야 돼. 아주 딱 가려져 있습니다. 이건 나라가 두 개예요. 사실은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인구 중에서 17.3%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700만이 넘어요. 그런데 이쪽 정부가 장악할 때는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게 못 살게 굽니다. 요번에 푸틴이 우리 애들 좀 그만 괴롭혀 라고 했는데 젤렌스키는 유럽 편이니까 러시아 사람들 많이 괴롭히고 이 720만 명은 이 나라 전체가 러시아 편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러시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 있냐? 그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뺏은 땅이 이것만큼이에요. 이거를 러시아가 뺏었거든요. 그런데 젤렌스키가 이걸 다 찾아오겠다. 그러니까 무기를 달라 그러면서 지금 미국한테 자꾸 돈 달라 그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그냥 제3자가 보기에는 요거를 포기하고 항복을 하는 것이 이제 너도 좋고 다 좋아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젤렌스키가 여기서 항복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음번 대통령에서 그냥 날아가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러시아 사람이 17%인 나라에서 지금 러시아가 뺏은 땅이 한 20% 됩니다. 전체. 이게 전체가 60만 평방킬로미터
뺏은 땅이 지금 한 5분의 1 되니까 한 12만 평방킬로미터, 대한민국 땅이 10만 평방.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뺏은 땅이 대한민국 전체보다 더 넓어요. 이런 상황인데 우리는 러시아는 나쁜 놈, 얘네는 착한 애들,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준비하지 않은 나라예요. 전쟁을 초래한 나라죠. 그러니까 이제 키신저 박사 같은 사람은 그랬죠. 우크라이나는 영토를 러시아에게 일부 포기하고 휴전을 함으로써 평화를 추구해야 할 것. 그래야지 앞으로 먹고 살 수도 있고 사람도 덜 죽어. 그런데 대통령은 이 땅을 이만큼이나 뺏겼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애국자라고 치는데 뭐 애국자는 맞아요. 그런데 민주주의 투사는 아닙니다. 그 나라 야당은 맥을 못 써요. 야당 다 탄압하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오는데 전쟁 중이니까 선거하지 말자라고 그러는 사람이 젤렌스키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6.25 때 부산에서 선거했죠. 본질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뭐 우리가 다른 요인을 봤을 때 전쟁 대비를 너무나도 하지 않았던 나라다. 러시아도 강대국은 아니라는 거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해갖고 1년 한 반년쯤 1년 한 8개월 됐죠. 2월달에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러시아 탱크의 52.5%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1년 그러니까 러시아 탱크가 남아있는 그거 반이 안 돼. 그래서 러시아는 강대국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국제정치 상식인데 러시아가 1년 동안 버는 돈, 대한민국이 1년 동안 버는 돈 누가 더 많이 벌까요? 대한민국이 많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땅보다 6배 되는 나라를 점령하러 가서 전쟁을 한다. 그게 쉽겠습니까? 지금 러시아도 뭐 강대국은 강대국이지만은 그냥 힘들어서 허덕거리는 나라예요. 그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가지고 러시아 사람들이 돈을 버는 해 어느 해에는 우리보다 조금 높아요. 러시아가 어느 해에는 한국이 더 높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높아지는 해는 석유값이 비싼 해. 국제 석유값이 비싼 해에 러시아가 우리보다 등수가 높습니다. 그리고 석유값이 내려가면 우리가 더 높고, 우리는 물건 만들어서 GDP를 창출하고 러시아는 기름 팔아서 창출하고, 그러니 저게 뭐 이렇게 그럴듯한 강대국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 11월 8일인데 닥터 스티븐 털리라고 이 신학 박사인 분 같아요. 이분이 아주 기독교 책을 많이 쓴 사람인데 그 미국의 그 보수 애국 유튜버인데 유럽에서 It's over, 게임 끝났다. 나토 calls on Ukraine to surrender. 나토가 우크라이나 보고 항복하라고 한다. 젤렌스키는 민주주의 지도자는 아닙니다. 야당 탄압하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앞으로 선거하지 말자라고 그런 사람이고, 저분은 우크라이나가 워낙 부정부패 국가예요. 하도 부정부패가 심해서 국민들이 쩔어가지고 차라리 코미디언이 대통령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젤렌스키는 그 코미디언 출신입니다. 근데 뭐 대통령이 된다면은 애국자로 하고 원래는 법학 전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다닐 때는. 이스라엘하고 뭐 하마스 사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사이에는 평화 조약이 없냐? 노벨상 받은 평화 조약이 있습니다. 노벨상 받은 평화 조약이 있어요.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제발 좀 사이좋게 지내세요. 그래가지고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는 건데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얘가 워낙 유명해서 제가 이거 한 번 갖고 왔는데 둘이 이제 사이좋게 여기 니네 땅, 여기 우리 땅, 우리 사이좋게 살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우파한테 암살당했습니다. 얘네들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니? 그리고 이 사람을 가장 적대시한 것이 지금의 하마스라는 세력들이에요. 이스라엘하고 어떻게 함께 사니? 이게 영원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 명운을 다 달리한 사람들인데 지금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도 팔레스타인의 그 피에로의 의장인데 야시르 아라파트라고 뭐 아주 대표적인 테러리스트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힘이 약하니까 이스라엘과 당분간 함께 있을 수 있어. 다만 우리가 힘을 어느 날 느리면은 이스라엘은 바다로 들어가야 돼. 이스라엘은 여기 살 수 없어. 이것이 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은 하마스하고 반대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에요.
팔레스타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이 나라가 지리적으로 두 개로 쪼개져 있는데 이쪽에 가자라는 데 하마스라는 아주 골치 아픈 이 독재 정치가 있고 테러리스트가 있고 저 사람은 비교적 온건한 테러리스트입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 편이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미국 국무장관이 가면 만나기도 합니다.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이에요. 이제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하마스의 아주 깡패 지도자죠. 하마스가 사실은 정당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정부라고 얘기해도 되는데 가자라는 지구에 가자가 그 땅 넓이가 아마 충청북도쯤 될 거예요. 그 지역을 지배하는 팔레스타인의 실제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은 또 팔레스타인의 대통령이지만은 가자 지구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요. 제가 조금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구가 이제 전쟁을 일으킨 날 지구의 마지막 점령을 종식시키기 위한 위대한 전투의 날. 우리 땅인데 왜 너네들이 와서 살고 있어 그런 뜻입니다. 이 땅은 내 땅인데 왜 네가 살고 있는 거야? 왜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지금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정부가 여기 팔레스타인 사세요. 그 대신에 철조망 쳐놓고 일로 우리 땅으로 들어오지 마라고 한 겁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라고 얘기하는데 그 땅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지금 현재 2023년 현재 이 말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펴보고 무엇이 틀리고 무엇이 맞았는지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하마스가 이제 뭐 테러 단체라는 거는 우리가 그냥 다 넘어가고요. 이번에 그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해서 들어가서 이스라엘 국경 안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몇백 명을 잡아가지고 지금 인질로 데리고 왔죠. 그리고 그 앞에서 총으로 쏴 죽이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애 죽이고 애가 보는 앞에서 엄마 죽이고 이건 거의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루에 1,400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가 9.11을 당했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의 1,400명을 미국 사람으로 계산하면 5만 명입니다. 미국, 너 하루에 5만 명 죽으면 너 가만히 있겠니? 인구 비례를 우리는 니네로 치면 5만 명이 하루에 죽었다고. 근데 우리 보고 참으란 소리야? 라고 지금 이스라엘은 분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가자라는 곳인데 처음으로 여기 있는 이 하마스라는 조직이 공격을 해가지고 이만큼이나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막 죽이고 그래서 죽이고 잡아가고 지금 잡아갖고 다 도망갔는데 이 사람들은 위에는 없습니다. 전부 땅굴에 들어가 있는데 땅굴이 480km입니다. 땅굴 길이만 전부 다 땅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저놈들하고 싸우는데 병원을 폭격을 한 거라. 왜? 그 병원 밑에 땅굴 사령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땅굴을 공격하려면 병원을 먼저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법당인데 그 밑에 군사기지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저것들이 종교시설을 공격했다. 그거 공격하지 않으면 군사시설을 공격을 못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한 이후에 처음으로 자기 땅에서 싸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황당한 거라. 그리고 죽은 사람 숫자가 하루에 1,400명 죽은 것은 독일한테 독가스에서 죽은 거 다음으로 맞는 날입니다. 이번에 이스라엘이 1973년 이후에 처음으로 국무회의에서 선전 포고를 하고 하는 전쟁입니다. 이 전쟁이 다른 때하고는 조금과 다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사마 빈 라덴 얘기입니다.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들의 강점이다. 이런 놈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죽음을 사랑한다는 인간들하고 싸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난감하다는 얘기죠. 이거는 그 9.11 때 미국에서 나온 만화인데 아프가니스탄 테러 교관이에요. 폭탄 테러 교관입니다. 나는 딱 한 번밖에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시범을 정신 차리고 잘 들고 와. 폭탄 테러 갖고 죽는 거라. 근데 이 사람들은 쟤네들 교리상 테러하다가 죽잖아요.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합니다. 성전을 하다 죽으면은 그냥 천당으로 가는 거예요. 탁 죽는 순간에 그냥 천당에 왔어. 그리고 얘네들 교리 읽어보면은 그렇게 죽으면은
72명의 이쁜 눈이 까만 이쁜 여자들이 자기를 맞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는 것보다 테러하고 죽어서 쟤네들 천당 가는 게 훨씬 좋아. 72명의 이쁜 여자들. 그 미국 어떤 만화가가 하나님이 위해서 야 이거 그만하라 섹시들이 모자라 라는 만화를 그렸다가 또 저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이상한 종교를 믿어요. 그래갖고 테러하다 죽은 사람들은 장례식이 없습니다. 왜? 천당 갔는데 장례식을 왜 해줘요? 이미 갔는데. 그런 황당한 그 9.11 때도 말이죠. 비행기가 그 건물로 밖으로 들어가잖아요. 마지막에 녹음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놈들이 이제 우리 곧 천당에서 만나. 우리 곧 천당에서 만나 그러고 가서 박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싸워요? 이게 바로 테러 시대의 그 난점이다라는 얘기죠. 그럼 이스라엘은 얼마나 처절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가?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여자 수상입니다. 골다 메이어라는 여자 수상인데 여기 나온 그 멤버들이 아주 너무 절절합니다. 만약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그때 평화가 와. 그렇지만은 이스라엘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인종학살이 오지. 예. 팔레스타인 너네들이 무기를 내려놓으면 우리는 너하고 평화스럽게 지낼 수 있어. 근데 우리가 무기를 내려놓으면 너네들 우리 다 죽일 거 아니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유대인들은 비밀병기가 있다. 아랍하고 싸우는데 그 비밀병기란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다. 도망갈 데가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비밀병기라는 겁니다. 처절하죠. 이런 말도 있어요. 왜 이스라엘 전쟁하면서 말이야 그 애들 죽이고 병원 공격하고 그래.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아랍 사람들이 우리 아이들을 죽이는 것은 용서할 수 있다. 그러나 저들이 우리로 하여금 저들의 아이들을 죽이게 하는 일은 용서할 수 없다. 병원을 공격하지 않으면 그 사령부를 공격을 못하니까 할 수 없이 병원을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은 우리가 용서할 수가 없어. 너네가 우리 애들 죽이는 것까지 내가 봐줄 수 있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애들을 죽이게 하는 건 못 봐주겠어. 라는 아주 저절한 얘기죠. 이거는 정말 이스라엘에 얼마나 그 힘들게 싸움한다는 그 얘기인데 우리가 죽어서 동정받는 것과 살아남아서 욕먹는 것 중 하나를 택하라면 우리는 살아남아서 욕을 먹는 것을 택하겠다. 저렇게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 죽는 건데 사람이 죽고 부서지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살아남아서 욕을 먹는 길을 택하겠다. 죽은 다음에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참 이스라엘 불쌍해 그게 아니라 살아남아서 욕을 먹겠다라는 이런 그 처절한 그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말이죠. 그 요새 미국 텔레비는 하루 종일 저 전쟁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평론가 한 사람이 나와서 우리는 누구 편 들어야 합니까? 그랬더니 누구 편 들인지 몰라서 묻느냐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데 성경책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 여기서 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스라엘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마이크 허컵이라는 그 미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해요. 그분은 대통령에도 출마했던 사람입니다. 딱 물어보니까 그 성경책이 있잖아요.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한다는 게 나와 있죠.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땅이 저 이집트에 있는 나일강서부터 이라크의 유프라데스강까지 여기가 다 이스라엘 땅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책에서 그 구약에서 약속한데 여기를 다 주겠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은 그중에 아주 일부를 가지고 있고 이건 다 달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사람이에요, 바로 마이크 허컵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아칸소라는 미국의 그 주의 주지사 출신이고 목사님이고 대통령에 나왔었는데 자기 표를 트럼프한테 주고 트럼프 지지하면서 이제 경선에서 물려났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 딸이 또 허커비 샌더스라는 아주 괜찮은 사람인데 트럼프 대통령의 대변인을 했다가 최근에 이 사람은 이제 아칸소 첫 번째 여자 주지사예요. 이번에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는데 이 사람이 쓴 해고록에 재미있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정은 만나러 싱가포르로 오면서 비행기 안에서 대통령하고 한 얘기예요. 이거 다 농담 따먹기죠. 말로 핵을 내려놓는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농담인 줄 알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면서 갔대요. 이거 뭐 이게 농담 있었죠. 조금 줄 알면 가는데, 근데 가가지고 트럼프하고 이제 김정은하고 앉아서 그 얘기하면서 그 종이에다가 싼 사탕 있죠. 트럼프가 이렇게 하나 먹으려고 그러다가 이거 먼저 먹으라고 줬더니 김정은이가 안 먹더래요. 죽을까 봐.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걸 먹으니까 그때 비로소 먹더라 하면서 그 독재자가 그렇게 그 자기 몸만 사리고 그러는 놈이라는 거를 이 사람이 자기 그 회고록에 썼더라고요. 다윗과 골리앗 얘기가 팔레스타인 전쟁의 첫 번째 이야기죠. 이게 3,000년 전 얘기입니다. 3,000년. 여기 성경책 보면은 골리앗이 그러죠. 야, 둘이 1대1로 싸우고 지는 자가 이기는 자의 노예가 되자. 지금 누가 이겼어요? 골리앗이 다윗이 이겼죠. 근데 이 다윗의 이거를 이 전쟁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거 실화입니다. 실화. 이게 보통 거가 아니에요. 얼마나 세냐면은 로마 군단은 이 돌팔배 부대가 아예 있었습니다. 이 돌팔배 부대가 어느 정도 위력을 가지고 있냐? 활 쏘는 부대보다 명중률이 더 좋아요. 활보다. 명중률도 좋고 치명률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은 요 병사들이 좀 이렇게 숙달된 병사는 120m 앞에서 적을 쏘면은 에고 나오세요. 120m 바깥에서 저 돌팔배를 맞은 병사 갑옷을 입고 있을 경우에 뼈가 부러진대요. 갑옷을 입고 있는 병사의 뼈를 부러뜨릴 수 있다. 그거를 다시 또 현대적으로 분석하면은 요 총하고 같답니다. 요 총하고 다윗이 쓴 돌팔배하고 파괴력이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책 보면은 그 돌팔배가 이마에 꽂혔다고 나오죠. 무슨 죄가 들어 사겠습니까? 이마에 총알을 맞았는데 아무리 지가 거인이라도. 참고로 골리앗 키가 몇 cm? 2m 6cm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지금식으로 계산하면은. 그리고 골리앗의 갑옷이 57kg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전쟁을 쭉 이렇게 그 역사적으로 분석을 하는데 이게 다 그냥 증거가 있는 실화들입니다. 그러니까 57kg짜리 갑옷을 우리한테 입히면 우리가 걸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뭐 이렇게 거의는 거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정도의 위력을 가지는 그런 얘기다라는 것은 여담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 뭐 이렇게 생길지 모르겠지만은 다윗 왕이 유대인을 통합하고 팔레스타인 전적을 정복했고 시리아 전적을 장악했었다. 외부의 모든 적들을 괴멸시켰다. 팔레스타인은 유대 땅인 적이 있었다라는 근거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유대 땅이었었다라는 근거예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의 땅인 적이 없었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 산 적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땅이고 여기 우리 나라야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거기가 자기 땅인 적이 있었다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윗을 꿈꿉니다. 그 정도는 다 지배했던. 이라크의 후세인은 누구를 꿈꾸나요? 그럼 바빌로니아의 네부갓네살 왕을 꿈꾸는 겁니다. 그리고 이란의 지금 대통령은 그때 그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자기의 근데 그 보면은 재밌어요. 성경책에 보면은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이집트 이게 전부 못된 나라로 돼 있는데 페르시아만은 못된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쓴 나라입니다.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참 이렇게 좋게 도와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미국 대통령 중에 자기가 고레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트루만 대통령, 이스라엘을 만들어준. 그리고 한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바꿔준. 그래서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다른 나라 어디도 예루살렘으로 못 가요. 무서워서. 근데 미국 대사관은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트럼프 때. 그래서 트럼프가 내가 고레스 아니야?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도와주는 이런 식으로 성경 공부하면은. 그래서 그러니까 다윗 왕 때 이걸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넓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우리 땅인 적이 있어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 이게 누구 땅이냐 땅 따먹기가 국제 정치의 전쟁인데 요 섬이 뭐예요? 독도. 독도가 왜 우리 걸까요? 역사책에 나오니까 국제법 책을 보니까 예, 우리가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거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하고 있으니까 밀리터리 컨트롤 할 수 없는 영토는 엄밀한 의미에서 영토가 아닙니다. 이게 내 땅이야 그런데 아무 때나 뺏길 수 있는 건 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은 우리가 군사력으로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 거다 그러면 만주가 누구 거가 되나요? 만주. 우리 땅. 만주는 지금 중국 땅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는 뭐 고구려가 우리나라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 거 아니야. 예.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어요. 근데 중국이 역사를 바꿔놓은 거 아시죠? 고구려가 중국이래. 우리는 고구려가 한국이라고 알고 있죠. 우리의 선조죠. 우리의 선조의 그 아주 그래서 우리가 고구려를 흠모하잖아요. 야, 우리 옛날에 그래도 대단한 민족이어서. 그런데 중국의 동북공정이라는 프로젝트는 고구려는 중국의 동북쪽에 있었던 지방 정부 중 하나였다. 고구려는 중국의 일부다. 라고 역사책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싸움에서도 이겨야 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가서 점령하면 우리 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정치는 땅 따먹기다. 국제정치의 90%는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전쟁의 90%가 땅 때문에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다음 원인이 생각이 달라. 그 다음 원인이 역사가 달라. 그 세 가지가 짬뽕되면 전쟁이 무조건 나는데 지금 하마스하고 이스라엘은 그 세 가지가 완벽하게 아주 최악으로 종합된 그런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고구려, 이거 우리 땅입니다. 근데 지금은 중국 땅이죠. 왜? 중국이 군사력으로 장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고려 시대 때는 여기 저 두만강, 압록강 전부 다 우리 강이 아니에요. 중국 강입니다. 왜? 고려는 여기까지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 지도가 나온 것은 조선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 5,000년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한북한 지도는 세종대왕 무렵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영토는 지키지 못하면 뺏기는 것이다가 답이다. 영토는 한번 자기 거라고 영원히 자기 거가 아니다가 답이에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거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이죠. 여기가 지금 하마스가 내놔 그러는 땅이죠. 이 땅이 원래는 이집트 땅이었습니다. 한때 이집트 땅이었다가 그다음에 히타이트 제국이라는 나라가 이집트 거기를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다이강이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아시리아가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바빌로니아가 가지고 있다가 그다음에 페르시아 고레스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알렉산더 마케도니아가 가지고 있다가 그러다가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다가 여기 그러다가 최근에 오토만 제국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오토만 제국은 뭐 역사가 가깝기 때문에 1517년부터 1917년까지 오토만 제국이 그 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로마 시대 때 다 흩어져 갖고 살고 있다가 이제 오토만 제국이 1차 대전 때 독일 편을 들어서 싸워서 졌어요. 그래서 오토만 제국이 자기 땅을 다 뺏기는데 그걸 뺏은 나라가 영국하고 프랑스입니다. 영국, 프랑스가 그래서 오토만 제국이 여기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영국이 여기를 다 뺏었죠. 오토만 제국으로부터. 그때 영국을 1차 대전 하는데 영국이 전쟁에 이기도록 돈을 아주 많이 내준 로스차일드라는 유태인이 우리 땅이 필요합니다. 우리 옛날 땅 살던 땅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것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영국 발포라는 영국 수상이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 땅이 됐으니까 이게 우리 거니까 오토만 제국한테 뺏었으니까 거기 가서 땅을 내줄 테니까 살도록 하세요. 이스라엘이 무서운 거는 말이죠. 국가가 없는데 국민이 있었어요. 지난 몇천 년 동안 국가도 없는데 국민이 있어. 그리고 국가도 없는데 외교를 해. 이거 우리 땅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1917년에 영국의 발포 수상이 그래 거기 땅을 떼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심지어는 그런 생각도 했어요. 야 여기다가 나라 만들면
또 난리가 날 테니까 이 아프리카 여기쯤이면 어때? 그 앙골라, 지금의 앙골라라는 것도 영국 식민지거든요. 거기다 니네 땅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근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주신 땅이 성경책에 정확히 써 있는데 어떻게 그리로 가요? 이건 말이 안 돼요. 해가지고 이제 지금 뭐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영국이 그것도 잘 못 해주고 있다가 1917년에 해주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진짜 해준 것은 1947년 30년 후에 그것도 영국은 꼬리를 내렸습니다. 유엔이 해줬습니다. 유엔이 그 지역을 팔레스타인한테 나눠줬는데 이렇게 나눠줬어요. 요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인데 여기는 팔레스타인 사람이 살아라. 너네들 오랫동안 살았으니까 비록 나라인 적은 없었지만은 그 오토만 제국 때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거기 살았고 로마 때도 살았고 오래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오래 산다고 그게 자기 땅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사서 여기서 오래 살면 내 땅이에요. 오래 안 사는 건 내 땅이에요. 내가 돈 주고 샀거나 뭐 그러면은 그런데 여기서 그냥 남의 땅인데 내가 30년을 살았어. 그렇다고 자기 땅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테리토리얼리티라는 영토성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오늘 서울에서 충청북도를 왔는데 너 왜 여기 왔냐라고 아무도 안 물어봐요. 왜냐하면 이 충청북도라는 조직은 영토에 기반한 조직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오늘 일본을 가면 일본에서 너 여기 왜 왔어? 소리가 있어? 일본, 한국은 영토에 기반한 조직입니다. 왜? 이 영토성을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그렇게 법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 영토성을 주장한 적이 없어요. 그 인디안이 바로 그 문제입니다. 미국이 인디안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 땅을 뺏었다? 인디안이 이걸 자기 땅이라고 정치적으로 공표한 적이 없어요. 그냥 산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서 그 땅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말뚝도 치고 나라를 만들어서 지 땅이 돼버린 거라. 근데 지금 그 개념이 이해가 되죠. 대한민국은 영토에 기반을 둔 정치 조직이고 충청북도는 영토가 기반이 아니에요. 여기 사람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해도 야 너 왜 서울 사람이 충청도에 왔느냐고 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이게 내 땅이야라고 정치적으로 선언한 적이 있었고 다윗왕 때, 솔로몬 때, 사울왕 때. 그런데 유대는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국가라는 것을 여기다가 만든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사람이 사니까 이 노란색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땅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이 이스라엘 사람 땅입니다. 이 사람들은 화가 나. 왜냐하면 우리가 훨씬 많은데 땅 넓이는 여기가 44, 이게 파란색이 56이었습니다. 영국, 이때는 영국이 아니라 미국하고 소련이 해준 거예요. 사실은. 미국, 소련. 왜 팔레스타인이 사람은 많은데 조금 주고 이스라엘은 사람도 조금인데 많이 주니 이스라엘은 외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땅을 찾아오기 위해서 전 세계 각국을 설득도 하고 돈도 주고 외교적 노력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밤 12시에 이스라엘 독립선언을 했습니다. 근데 아랍 국가들이 이제 밤 12시니까 그 다음 아침에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생기는 날부터 전쟁한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서 전쟁을 몇 달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 됐냐? 요게 원래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두 나라인데 얘네들이 아랍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훨씬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차지한 땅입니다. 저게. 팔레스타인이 덤벼가지고 팔레스타인을 그리고 1967년 전쟁은 뭐 이스라엘 너무 잘 싸웠죠.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이건 다 점령했습니다. 시나이 반도까지. 그래서 요거를 다시 다 토해주고 요 가자, 웨스트뱅크 전부 다 이스라엘이 다 점령한 거예요. 그런데 다 점령을 했지만은 그래도 여기는 너희들 살아. 팔레스타인 여기 살라고. 여기 팔레스타인 살라고. 팔레스타인이 두 개를 쪼개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가 바로 하마스라는 아주 골 때리는 테러리스트고 여기가 아까 말한 그 아바스라는 그래도 조금 온건한 두 개로 이제 나라가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요번에 테러를 대는 것은 이 가자에 사는 하마스 조직이다. 이것도 나라가 그냥 개판이에요. 팔레스타인이 나라도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지지고 볶고 그리고 여기는
군사적으로 다 이스라엘 땅이고 이스라엘이 여기다 철조망 쳐주고 여기서 사세요. 여기 사세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누가 이 땅의 주인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군사적으로 주인입니다. 근데 여기를 지배하는 사람은 그래도 같이 살지. 여기를 지배하는 놈들은 이스라엘 다 꺼져. 고구가 다른 거예요. 그 전쟁이 지금 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대충 이 전쟁의 감을 잡으실 수가 있겠죠. 예, 저 사람들이 땅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엑소도스라는 노래에 나오는데 이 땅은 나의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 이 용감하고 오랜 땅을 내게 주셨네. 아침에 태양이 떠오를 때 언덕과 들판이 나타나 보이네. 나는 그곳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놀고 있는 모습을 본다네.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입니다. 영국이 야 아프리카로 가면 안 되겠나? 그때 이스라엘 사람이 당신네들 파리하고 런던하고 바꿀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영국 사람이 파리하고 런던 절대로 못 바꾸죠. 그 식으로 자기네들도 이 가나안하고 아프리카랑 바꿀 수 없다는 얘기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친한 것은 국제정치의 미스테리입니다. 국제정치는 국가 이익이라면요. 그럼 이 국가 이익이 이스라엘에 있습니까? 아랍에 있습니까? 아랍은 석유도 많고 돈도 많아요. 그럼 미국이 아랍 편을 들어야지. 요만한 이스라엘 편 들어가지고 아랍을 다적으로 돌려놨는데 그거는 맞는 거냐? 이익으로 치면 안 맞는 건데 미국이 몇십 년 동안 죽어라 이스라엘만 지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정치의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야 어떻게 미국이 그놈들이 다 주파 튀기는 놈들인데 미국은 주파를 잘 튀깁니다. 정말 이익 없으면 그대로 다 관두고 나가요. 월남전쟁 하다가 에이 다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정말 죽어라 잘 도와주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아마도 마음의 고향이 이스라엘입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이제 에반젤리칼이라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에반젤리칼을 복음주의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마음의 고향이 이스라엘입니다. 비록 유대교하고 기독교하고 좀 다르더라도 그 성경에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자기의 한 부분으로 치는 거라. 그리고 미국을 현대판 이스라엘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는 종교, 신앙적 동맹입니다. 그 두 나라가 동맹 조약에 사인한 적도 아무것도 없어요. 뭐 종에다 쓴 거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친하게 지낸다라는 게 이제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하고 미국 관계를 아주 잘 쓴 책인데 Friends Indeed. 우리가 그 인디드를 붙였으면 진짜 그렇지, 그냥 진짜 친구 그런 뜻인데 Friends Indeed를 따로 쓰면 행동으로 보이는 친구들 이런 뜻입니다. 그래갖고 미국과 이스라엘은 행동상으로 그런데 그럴 이유가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본토에 가서 사는 사람이 46%, 미국의 40%가 살고 있습니다. 미국에 한 700만이 좀 넘어요. 근데 미국 인구의 한 2%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힘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요새 하버드 대학에 하도 동양 사람이 많이 들어가서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동양 사람은 하버드 대학의 5%입니다. 유대인은 하버드 대학의 30%예요. 안 보여. 유대인은 다 서양 백인 미국 사람하고 같이 생겼죠. 그냥 백인이지. 그러니까 구분이 안 돼요. 예일 대학의 25%가 유대인. 지금 미국 상원의원 100명 중에 10명이 유대인. 노벨상 받은 사람의 3분의 1이 유대인. 미국 국적자 중에. 그리고 미국의 억만장자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이 유대인. 뭐 그냥 속권하고 있는 겁니다. 속권. 왜 그놈들은 그렇게 뭘 잘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저는 유대인이라는 그 인간이 보통 사람보다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데 왜 강해졌느냐? 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개인들이 강해진 겁니다. 나라가 있으면 울타리가 있잖아요. 그것 없이 2000년을 살다 보니까 유대인이 개개인들이 엄청나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 나니까 다 뛰어가잖아요. 전쟁 나니까 다 달려갑니다. 팔레스타인 학생들은 전쟁 났다고 도망가요. 징집 영택 나올까 봐.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요 며칠 있다가 저 세미나 같이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이스라엘 시민권을 딴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군대에 갔다 온 사람이 전역했는데 요번에 전쟁은 또 갔습니다. 이스라엘 시민인 한국 사람이 전쟁 났다고 다시
예비군인데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이게 작은 나라가 지구를 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우리는 이스라엘 편이야. 이스라엘 깃발이 청색하고 흰색이죠. 전쟁하는데 이렇게 불을 켜주는 겁니다. 우리 너네를 지지하지. 미국의 아주 제일 유명한 외무장관 키신저 박사, 아주 끝내주는 유태인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외무장관 유태인이죠. 앤토니 블링컨 유태인입니다. 이 사람이 이번에 전쟁 나자마자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기 미국 외무장관 자격으로 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일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스라엘이야 미국이. 이 정도로 지금 이번에 이제 이 사건이 우리하고 연결되는 건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미국의 이 사람은 공화당 사람이고 공화당의 제일 원로 국회의원이에요. 미치 맥코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악의 축을 새로 만들어야 돼. 악의 축은 중국, 이란, 북한, 러시아 이 네 나라는 악의 축이야. 야, 내가 이제 대통령 다음번에 공화당 되면은 진짜 재밌는 일 벌어지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악을 사랑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돼 있죠 성경책에. 근데 악을 사랑하라는 건 없어요. 악은 파괴의 대상입니다. 악을 제대로 파괴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제대로 파괴하지 않은 놈을 벌 주는 것이 구약의 전쟁입니다. 야, 인마 다 죽이는데 왜 살려뒀어?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잖아. 근데 왜 남겨두는 거야? 오히려 남겨뒀다고 벌 받죠. 그런 식으로 악은 제거의 대상입니다. 악은 파괴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외교 정책할 때 어느 나라를 악이라는 말로 표현하면 그 나라 정부가 죽습니다. 미국은 결코 한 나라를 통째로 죽이는 적이 없어요. 일본 죽였습니까 미국이? 근데 일본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놔두잖아. 천황도 놔두잖아요. 독일 쓸어버려서 지구상에서 없앨 수 있습니다. 놔두잖아요. 히틀러만 바꾼 거예요. 괜찮은 사람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정권 교체고 정권 교체할 대상을 악이라고 부릅니다. 악이라고 한번 지명을 당하면 정권 교체의 대상이 되는데 미국에서 악을 제일 먼저 지명을 당한 것이 소련입니다. 이블 임파이어. 레이건 대통령이 저거는 악의 제국이야. 그 다음에 부시 대통령이 북한, 이라크, 이란은 악의 축이야. 그래서 이라크가 날아갔죠. 지금 이라크는 악의 축이 아닙니다. 이라크에는 미국 공군기지가 있어요. 이라크는 지금 미국 편입니다. 그 부시 대통령이 두 개를 더 하고 끝나서 우리가 통일됐을 텐데 북한하고 이란을 손을 못 봤는데 지금 미국 공화당 최고 상원의원이 네 나라를 악의 축으로 다시 지정을 해야 돼. 네 나라 정권을 교체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이에요. 이슬람의 테러리즘 뒤에는 공산주의가 오랫동안 있었다. 뒤에는 공산당이 있다. 이게 이제 하마스 테러리스트 사진인데 뒤에는 중국, 소련, 공산당이 배후를 받쳐주고 있다. 이란은 1년에 1억 달러를 테러리스트 집단에다가 돈을 주고 있다. 하마스는 7천만 달러를 작년에 받아갔다. 이란이 없었다면 하마스는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이란만 강조할 경우 큰 그림을 볼 수 없다. 테러리즘을 후원하는 이란 정부의 궁극적인 조력자는 중국이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국 공산당 정권을 붕괴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신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지금이 중국을 무너뜨릴 적기야라고 아예 글이 나와요. 이거 뭐 옛날에 나온 책인데 중국은 팔레스타인 게릴라 조직을 가장 일관적으로 지지하고 강경이다. 팔레스타인은 중국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 중국은 그들을 무장시키고 단결시키고 관계가 나쁜 적도 있었지만 그들에게 도덕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했다. 그래서 악의 축이 새로 등장하는데 악의 축의 등장 이거 아주 재밌는 얘기입니다. 아까 이 사람은 그래도 이스라엘하고 같이 지낼 수 있어라는 그래도 온건파 팔레스타인 대통령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시진핑 편입니다. 미국 편이 아니라. 미국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라는 책을 썼던 요거 그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요 회사 책은
진짜 그 명저들을 찍어주는 회사입니다. 요 테이어라는 미국의 학자가 지난 11월 2일 날 신문에다 쓴 기사 제목 아마 보면 놀라울 거예요. 그 기사 제목이 Now is the time to overthrow the Chinese regime. 지금 중국 정권을 무너뜨릴 적기다. 이거 우리나라 신문은 이렇게 용감하게 못 쓸 거예요. 미국 신문은 지금이 중국 정부를 무너뜨릴 적기. 이런 것들이 지금 미국이 중국 죽이기 작전 벌써 하고 있죠. 북한이 오랫동안 중동에 무기 팔아왔다는 거. 이게 이스라엘 전문가인데 이스라엘 땅굴하고 북한 땅굴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회사가 같아요. 설계가 같습니다. 설계. 북한이 땅굴 기술을 하마스한테 팔아서 하마스가 땅굴을 480km나 판 거예요. 이거 조그만 땅에. 그러니까 위에 있는 건물을 다 부시는 이유가 그래야지 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군이 하마스가 사용했던 북한 무기를 공개했다. 이게 북한 박격포 이런 겁니다. 로켓포. 그러니까 북한이 아예 무기를 갖다 제공하고 있고 그러니까 다 연결된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이번에 전쟁 나기 벌써 이거는 한 10개월 전 얘기인데 8개월 전 얘기인데 미국 이 사람이 하원의 외교분과위원장입니다. 이 사람이 마이클 맥콜이라는 하원의원인데 미국 정부한테 미국이 상대해야 될 나라들을 좀 더 정리해달라. 미국 국방부하고 미국 외교부가 요 네 나라를 상대하면 됩니다. 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 순서대로는 1, 2, 3, 4 순서대로 이제 무너뜨리는 순서를 미국이 정해놓은 겁니다. 앞으로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은 그 네 나라 골로 가능성 아주 많아요. 그러면 그게 뭡니까? 우리는 중국 무너지면 통일이죠. 북한 무너져도 통일이고. 그래서 그런 기회를 우리가 잘 이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놓치면 안 됩니다. 다만 지금 미국 대통령이 좀 허약해요. 이 사람이 나이만 많아서 허약한 게 아니라 나이에 비해서 허약합니다. 81세인데 만으로. 트럼프는 만으로 77입니다. 트럼프는 날아다니잖아요. 요번에 트럼프가 머리 테스트했는데 의사가 완벽하다고 그랬어요. 또렷하고 뭐 말도 잘하고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정확히 보고 있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약해. 그러니까 약하다 보니까 깡패들이 설치는 겁니다. 그 미국 대통령이 세면은 세상이 조용한데 그래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야 내가 내년 4년 동안 대통령 때 전쟁이 없었잖아. 4 years, 0 wars. 근데 너는 2.8년 대통령이 3년도 안 했는데 전쟁이 2개나 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지금 원래 그 미국처럼 강한 나라가 씩씩하거나 지도력을 발휘하면은 세계가 조용합니다. 그거 안 할 때들 건드려 보는 것이죠. 지금 뭐 트럼프는 잘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미국 교수가 그랬죠. 미국은 초점을 중국에 맞춰야 되는데 중동과 유럽으로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다. 아니 바이든이 대통령 됐는데 주적을 러시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러시아는 미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주적이에요. 미국의 3분의 2쯤 되는 중국이 주적이지.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분석은 뭐냐면 미국의 석유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미국에. 그걸 다 파가지고 트럼프 때. 그래서 미국 석유값이 내려가니까 전 세계 석유값이 내려가는 거예요. 미국이 외국 안 사오고 그러니까 국제 유가가 내려가서 혹시 기억나세요? 트럼프 때 우리나라 1리터가 얼마까지 내려갔는지? 1200원. 트럼프 때 1200원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이 되자마자 이놈이 1800원, 1900원으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팔아먹는 이란하고 러시아가 이만큼 벌고 이거 가지고서 우크라이나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석유 정책이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이유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1,700원대 정도 됐는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1,200원대로 내려가면은 러시아는 그냥 전쟁 못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거 끝날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 정도 좀 이렇게 센 사람이 있으면은 하마스가 이렇게 쉽게 까불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중국도 그렇고 이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기대를 해야 됩니다. 역사에 발표편이 있다고 그랬죠. One man's terrorist is another man's freedom fighter. 이거 말장난이에요. 어느 사람한테
그 테러리스트는 다른 사람한테는 자유의 투사다. 그러니까 이 안중근 너네들은 의사라고 보지만 우리는 테러리스트야 라고 일본 사람들이 얘기하죠. 안중근은 의사입니다.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의사면 의사고 테러리스트면 테러리스트지. 그 두 가지 다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안중근이 왜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의사인지 이게 내가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 안중근이 쏜 사람은 이동관문이에요. 안중근이 일본 놈들이 한국을 점령한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났어. 그래서 하르빈에 놀러온 일본 여고생들을 총으로 쐈다. 그러면 히이저 테러리스트입니다. 일본의 할머니들이 관광하는데 화가 나서 홧김에 할머니들을 쐈어. 그러면 테러리스트예요. 근데 안중근이 쏜 사람은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이끌던 이토 히로부미이기 때문에 안중근은 일본이 봐도 의사고 우리가 봐도 의사인 겁니다. 근데 죽은 사람이 할머니였으면 우리도 의사라고 그러면 안 돼요. 할머니를 죽였다? 여고생을 죽였다? 그럼 우리한테도 테러리스트입니다. 기준이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 수상이죠. 이 사람은 학자이기도 합니다. 테러리즘에 관한 책이 있는데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야, 좀 잔인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테러리스트를 잡으러 갔어. 근데 테러리스트들이 라면 끓여 먹고 있어요. 거기서.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렵죠, 질문. 쏘라고 돼 있습니다, 이 책에.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쏘래. 근데 내가 아니 우리 상식으로는 체포해야지. 밥 먹고 있는 놈을 쏴서 죽여? 근데 그 다음 페이지 보고서 아하 그렇구나라고 생각한 거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으면 걔 때문에 테러리즘이 제곱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저거 내놔. 저거 내놔. 그래서 테러리스트는 현장에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즘은 전쟁의 법칙이 없어요. 전쟁의 법칙은 너 나한테 내밀면 내가 이기잖아. 그러니까 너 죽잖아.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그래서 못 오는 거. 그래서 전쟁이 평화가 유지되는 거. 그게 전쟁의 원칙인데 테러리스트는 뭡니까? 나 죽으러 가는 중이야. 죽으러 오는 놈을 어떻게 막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가서 잡으라는 얘기입니다. 예, 참 그 테러리즘은 짜증나는 전쟁이죠. 오사마 빈라덴을 결국은 잡아 죽였습니다. 죽일 때 이 군인들이 여기다가 그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죽이는 장면을 오바마도 보고 힐러리 클린턴도 보고 다 봤어요. 생생하게 생중계로 쏘고 죽였습니다. 저거 잡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다에 집어던졌죠. 바다에 집어던졌습니다. 어디다 던졌느냐? 아라비아 바다 여기다 던졌습니다. 여기 던진 배가 칼 빈슨이라는 미국 항공모함인데 그 배가 지금 부산에 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하냐? 예, 이에 무덤이 생기면 이거는 테러의 성지가 되는 겁니다. 모든 테러리스트 가서 오사마 빈라덴 수령님 당신의 뜻을 받도록 나도 가서 미국 놈들 다 죽이고 그래서 바다에 집어던진 겁니다. 더 하나의 테러리스트를 막기 위해서.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이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테러리즘은 얼마나 짜증나는 전쟁이다. 여러분들이 공군 조종사입니다. 세계에서 아주 제일 좋은 F-35를 몰고 날아가고 있어요. 근데 딱 명령이 와서 김중희, 김대위 지금 당신 앞에 몇 킬로 지점에 민간 여객기가 한 대 날고 있는데 그게 방금 테러리스트한테 납치된 비행기야. 200명이 타고 있어. 근데 그 비행기는 지금 미시간 대학 축구장을 향해 날아가고 있어. 10만 명이 그 축구 게임을 보고 있는. 근데 이놈이 그로 날아가고 있는데 빨리 알아서 처리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대답하기 힘들죠. 내가 빵 쏘면은 내 미사일을 쏘면 100% 맞는데 내가 200명 죄 없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근데 안 쏘면은 그 비행기가 가서 축구장에 떨어지면은 몇만 명 죽어요. 비행기는 무조건 다 죽고. 그게 테러 전쟁입니다. 근데 지금 하마스가 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잔인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네들 잔인한 놈들이야. 이스라엘에서 잔인한 놈들이야. 여기에서 가장 올바른 정책은 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내가 조종사라면은 거기서 별 상념이 다 나오겠죠. 나는 그럴 것 같아요. 사령관님, 나는 도무지 내가 결정 못하겠습니까? 쏘라고 명령 내려주세요. 그 명령을 내가 시행할 테니까. 그럼 책임이 조금 나눠지겠지. 예, 이런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쐈다고 이놈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렇게 그 난감한 전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나라 뭐쭉 이래 보는데 요거 편지를 마지막으로 하면 되겠네요. 이 사람이 마크 가브리엘이라는 이집트 출신의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34살의 목사가 34살에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자기가 12살 때 코란을 다 외웠답니다. 야, 그 대단. 아니 성경책을 어떻게 다 외워요, 그죠? 코란 성경책도 뭐 성경책만큼 두꺼운데 그걸 다 외웠는데 자기는 다 외운 이유가 선생님한테 맞을 것도 무서웠지만은 어머니한테 칭찬받고 아버지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다 외웠다. 그리고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들 공동묘지가면 일부러 오줌 넣고 갔대요. 나쁜 놈들, 악마들 해가지고. 그런데 34살 때 종교를 개종을 하니까 부모들이 죽이겠다고 그래가지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이집트에서 도망가서 사우스 아프리카로 갔다가 지금 미국 가서 목사가 된 분인데 그 사람이 쓴 책이에요. 누가 중동의 폭력 살터와 자살 폭탄 테러와 유혈 참사를 중단할 수 있을까? 유엔이나 미국도 할 수 없고 평화회담을 더 많이 열어도 별 지전이 보이지 않을 것이다. 무슬림의 마음을 깨끗이 정화하여 유대인과 화해시킬 수 있는 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역시 그 기독교 이런 이제 전향을 하고서 다만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참 놀라운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거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하마스를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이면 뭐 그냥 그걸로 끝납니까? 지금 저 하마스의 사돈의 팔촌들이 우리 아저씨를 이스라엘 놈들이 저렇게 잔인하게 죽였지. 그리고 언제 또 나중에 뭐 지금 10살짜리가 20살 된 다음에 테러리스트가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죠.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참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거가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그렇게 소중하게 치지 않습니다. 안 도와줘요 솔직히. 무기나 갖다 주는데 사람이 가서 도와주는 게 진짜 도와주는 겁니다. 정말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절대로 안 돼 그랬으면은 우크라이나 그냥 공군 연습한다고 그래갖고 미국 공수부대 한 500명 내려놓으면 전쟁 안 나요. 그게 아니거든.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우크라이나보다는 그냥 100배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자마자 난리 법석이 나는 것이죠.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이 누구랑 싸우고 있어요? 중국하고 싸우고 있죠. 중국하고 싸우는데 한국은 미국한테 없으면 안 됩니다. 없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을 때 이 동네 항공모함, 미국 항공모함이 3대 나와 있는 거예요. 3대. 이거 매일 날라오고,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수시로 옵니다. 수시로 왔다가 그리고 내리기도 해요. 심지어는 이게 내린 게 청주공항입니다. 바로 옆에. 이거 뭐 그리고 미국이 그래 이거 니네 거나 마찬가지야. 여기 태극기 같은 거 사진 찍자고. 요거가 한 열흘밖에 안 돼요. 그리고 또 오고 그래서 그리고 한국은 미국이 아예 여기 와 있고 그래서 우리는 야 이스라엘이 전쟁했으니까 우리도 전쟁 나고 우크라이나처럼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그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는 이제 미국한테 꽤 격이 높은 나라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별히 그 윤석열 대통령 된 다음에는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잘해가지고 어제 바이든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요 며칠 전에 우리 대통령하고 하고 일본 수상한테 당신네들 때문에 내 부담이 얼마나 덜었는 줄 아시오? 당신네들이 티격거리지 않고 친해지는 바람에 내가 얼마나 편하게 됐는 줄 알아? 이제 우리는 중국한테 이겼어 라는 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차라리 둘이 우리 편을 하니 우리가 중국한테 지겠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잘하면은 뭐 우리 대통령이 무슨 뭐 친일파 이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와 통일을 위해서 힘센 나라 우리 편의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아까 우리가 보면서 내가 우리 이 교수님하고 쭉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의
우리 그 애국 세력이 그 힘든 세월에서도 그냥 줄기차게 버티고 댐기고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결과 그래도 뭐 정권을 다시 찾아왔는데 이번 정권은 통일까지 이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이라는 말을 한 번도 안 쓰는데 왜 저 사람은 통일이라는 이 얘기를 안 하지? 윤석열 대통령은 통일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확대하겠다. 자유가 지금 대한민국 반쪽만 있는데 그 자유를 한반도 전체로 확대할 거야. 그리고 중국까지도 자유를 갖다 줄 거야. 중국도 자유민주 국가가 되면은 그러면 그때 뭐 대한민국 이 동네에서 괜찮고 21세기에 아주 쓸만한 나라 될 겁니다. 세계적인 강대국 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한국을 열심히 잘 도와주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뭐 중국이 미국한테 져요. 100% 집니다. 마지막 편 요거 한다면 설명할게요. 중국이 고속철도가 세계에서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2,000km가 안 됩니다. 다 해서. 그런데 중국은 38,000km나 됩니다. 그런데 저거 만들 때 경제가 막 성장해. 왜? 철도 깔고 노동자 일하고 쇳덩어리 뭐 기차 만들고 그러니까 경제가 무럭 크는 거예요. 근데 철도가 완성됐는데 유지가 되려면 사람이 타줘야 되죠. 아무도 안 타. 이거예요. 만들어 놓고 그날부터 적자를 내는 겁니다. 이게 공산국가라서 그런 거예요. 자유국가라면은 야 서울에서 충주까지 오는 기차, 청주까지 오는 기차 이거 1년에 몇 명 탈까? 이거 만드는 게 타당성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으면은 그 민자 조달해서 하자야. 삼성 보고 돈 내라고 그래. 뭐 이러면서 해갖기 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만들어 놓고도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일단 만들고 봐. 그래갖고 사람이 안 타가지고 작년에 이 중국의 고속철도가 낸 적자가 중국 전체가 번 돈의 6%예요. 어떻게 나라가 어떻게 했습니까? 뭐 이거 하나뿐입니까? 선박에서 다 엉망. 지금 그냥 한번 씩씩하게 예측해봐. 중국 내일 모레 무너져요 라고 예측해도 될 정도로 중국이 지금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중국의 아파트가 지금 짓다가 망가를 다 완성시키면은 30억 명이 살 수 있어요. 인구는 14억인데. 그게 나라가 맞습니까? 인구 14억인데 왜 아파트를 30억 명 거를 짓고 있어? 공산주의 국가니까 안 따지고 막 하니까. 바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자유주의가 궁극적으로 승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여기 점심이 12시 반이라고 그랬는데 완전 12시 반 딱 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